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불확실한 상황을 이어가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51%, 0.32% 내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부진한 기업 실적과 미국 채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영국 증시가 소폭 오른 반면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86%, 0.57% 떨어졌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8일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 중 상당수 가입자의 아이디와 이름, 또 휴대폰 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8월 2일 미국 정부의 채무 소진 기한을 앞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했던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장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다시 2150선으로 밀렸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 내내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또 팔았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정리하고 특징주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네, 어제도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서도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고려아연, SKC, CJ제일제당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이 매수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NHN, SK이노베이션, OCI, SK, LG화학에 일단은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NHN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LG, GS건설을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기관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고요. 현대중공업, 삼성테크윈,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에서 기관의 매도 형태를 보면 거의 IT 위주로에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전일 그 코스피 시장이 2155포인트 정도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 사실 장 초반에 큰 폭으로 개파락을 하면서 상당히 우려감들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일단은 그 갭을 메꿔 놓는 그런 흐름들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을 좀 줄여놨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외국인의 어떤 현물과 선물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수급적으로는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장중에 또 투신의 어떤 매도가 같이 나오면서 이 반등이 조금은 둔화되는 그런 형태도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S&P의 그리스 신용등급 강등 소식도 장중에 전해지면서 어떤 하락의 어떤 그 폭이 더 이상 상승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들도 좀 나왔었습니다. 자,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 둔화가 됐었거든요, 장중에. 근데 이제 장 막판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고, 이제 동시호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가 다시 들어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관이 이제 이번 주 초에도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의약품 그리고 음식료, 비금속 등 이 소형주 중심의 어떤 소폭 상승 반등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의료정밀, 전기가스, 통신, 자동차, IT, 철강 등 이 대형주 중심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은 또 한 번 또 상승을 이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강하죠. 이제 두 시장 모두 개파락했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역시나 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크루셜텍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AP시스템, 네오위즈 게임즈, 서울반도체, 덕산 하이메탈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자, 기관은 어제 교육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선주의
차기의 어떤 테마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이 후보로 저 같은 경우도 교육주를 꼽았었는데 어떤 뭐 대선 관련된 부분으로 오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저평가됐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가스터디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서울반도체를 외국인과 같이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CJ 오쇼핑, 다음 젠백스에 대한 종목들을 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일단 외국인들이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외국인들은 정형화된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고점에 왔을 때 종목도 그렇고요, 지수도 그렇고요, 전 고점에 오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기관이 계속해서 받아낸다라면 조금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일단은 전고점에 어떤 다 넘어섰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기관이 어떤 그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 차익 실현 일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의외로 조금은 좀 조정받고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정을 조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이제 어제 장 초반에는 양 시장 모두 개파락으로 일단은 출발을 했었죠. 그러다가 장 초반부터 꾸준히 기관이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제 보시면 자동차, 종이, 통신 업종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인터넷, 방송 서비스, 운송 장비, 건설 등이 일단 약세 흐름을 보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다제네 성균에 감염된 입원 환자 등을 포함해서 총 27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캐나다에서도 균 감염 사망자 소식 때문에 이 KPM 테크, 그리고 파루, 인트론바이오, 세움메디칼, 크리스탈 등 이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아까 언급해드렸던 교육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 놀지를 잘 못하죠. 공부도 열심히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레듀, 그리고 메가스터디, 디지털 대성, 대교, 능률교육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항만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2020년까지 항만 인프라에 41조 원을 투입하기로 전해지면서 동방, 성광, 한익스프레스 등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 호유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다시 부각이 되는 것이 폐기주, 처리주, 폐기물 처리주들인데요. 코엔텍, 그리고 인선 ENT, YN텍들이 또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이 투수블럭 이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RNM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서울대 수유대 이병천 교육팀과 그 줄기세포 기술연구원 연구팀이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 복용 시 녹색 형광 단백질, 말이 어렵네요. 일단은 좋은 이 형질 전환 복제계를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조금은 더 강세를 보이겠지만 우리 또 신규로 진입하고 원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급등했다가 다 밀리는 흐름들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데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장에서 특징을 보였던 국내 증시 속에서 종목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던 고용 지표는 호전된 결과를 내놨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끌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됐었는데 유럽 쪽에는 좀 악재가 됐거든요. 유럽과 미국 증시 네. 봐주십시오. 예,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좀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쪽은 4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럽 쪽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베이지북을 공개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미국의 부채 문제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장 초반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미국 쪽 소식뿐만 아니라 미국 그 각 국가별로 부진한 실적도 좀 증시의 악재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그 화학기업인 바스프가 예상치를 하회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부분이 화학업종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의 악재가 됐고요. 프랑스는 석유기업 토탈, 그리고 영국 증시에서는 로얄 더치셀 같은 에너지주들이 중심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 중반까지 그
유럽 증시는 낙폭 상당히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에서 그 개선된 고용지표 그리고 주택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그 미국 쪽의 호재와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유일하게 상승 전환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 그리고 유로존 경기 체감 지수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악재가 되면서 낙폭을 축소시키긴 했지만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원자재주 그리고 소비재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산업재주가 약세를 계속해서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1.5%에서 2% 정도 낙폭을 보이던 이런 그 낙폭이 조금은 축소가 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엑소모빌의 실적이 좀 안 좋긴 했지만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초로 40만 건 하회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조금 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 발표된 주택지표가 또 개선이 되면서 장초반 소폭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고요. 그렇지만 상승폭을 소폭 확대하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미국의 부채 문제가 또 악재가 되면서 아쉽게도 하락 전환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리자면 미국 채무협상 최종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현재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내놓은 적자 감축안이 현지 시간으로 6시에 그 표결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당내에서 반대 의견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켄터 공화당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베이너 하원 의장과 마찬가지로 법안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하원 통과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한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연기된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언제까지 연기가 될지 정확한 시간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온다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원에서는 그 베이너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음 가면 또 상원입니다. 하지만 상원 같은 경우에 상원 다수당의 민주당이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하원에서 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부결시킬 것이라고 지금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부분이 악재가 되면서 하락 마감했던 연유가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베이너안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베이너안이 정부 부채 한도를 9천억 달러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은 의회 재정국 검토 결과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출 삭감 규모가 8,500억 달러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내 강경파인 티파티가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너는 법안을 급하게 고치면서 삭감 규모를 9,170억 달러로 또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조 7천억이 상당히 모자라는 수치지만은 조금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어떤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채무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됐지만은 개장 전에 발표된 이런 그 주택 지표라든지 그리고 고용 지표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택 지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6월 미결주택 매매 지수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2% 하락 대비 또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대출 비용이 내려가면서 이를 활용한 일부 구매 수요가 생겨나면서 조금은 전월 대비 예상치보다는 조금 개선이 됐다는 것으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고 주택시장이 회복하기 전에는 압류주택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조금 주택시장이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부 지역의 미결주택 매매가 6.4% 증가를 했고 남부 지역은 4.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서부와 북동부는 3.7% 그리고 0.4%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결주택 매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주택 지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결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그리고 두 달 뒤에 신규 주택 매매라든지 그리고 기존 주택 매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어제 발표된 고용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9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대비 2만 4천 건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41만 8천 건을 하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달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현재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적은 사주 평균이 42만 2,250건
42만 2,250건에서 41만 3,750건을 기록을 하면서 4주 이동 평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40만 건 하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그 40만 건 이하 감소한 것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와 반대로 여전히 실업률이 9%대 공공행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경제 여건이 악화가 되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감소한 영향이 큰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조금은 주목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지 40만 건 이하로 하회를 했다는 부분만 조금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전일 발표된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안 좋게 나온 엑슨모빌의 실적을 한번 본다면은 일단 이 부분은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뉴욕 증시 시가총액이 1위입니다.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 그래서 2분기 순이익이 106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2.18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70억 6천만 달러 대비 41.3%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인 2.31달러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이 그 순이익 증가로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 리비아 내전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인해서 브렌트 유가가 지난 분기 평균 배럴당 116.9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한 것이 조금 실적 개선에 순이익 증가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의 최대 화학 회사인 듀폰의 실적인데 2분기 순이익은 12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2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37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1.34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도 이전 수치인 3.65에서 3.85달러에서 3.9에서 4.0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실적까지 다 살펴봤는데 일단은 어쨌든 실적 그리고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채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의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6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내수주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현 시장에서 내수 소비주가 잘 나가는 이유로 정부의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를 들었습니다. 이에 하반기 이후에도 내수주에 대한 지속적인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증권은 미국 부채 한도 문제가 직간접적인 파장과 악순환 감안에 극적 합의 가능성이 생존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러한 외부 환경을 반영해 미 국채 문제의 데드라인 이전까지는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당분간 2150선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접근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부채 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를 같은 점과 다른 점으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같은 점으로는 미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으로는 투자 심리를 들었는데요. 미국은 경기 지표 악화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의 관망으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망이 오히려 코스피 지수의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현재 미국 상황을 물밑에서는 열심히 발버둥치지만 결과적으로 수면 위의 모습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동중정의 상황과 같다고 정의했습니다. 단 이러한 지지부진한 미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너무 우려할 것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으로는 지수는 중립, 금융 및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가 참 높은 것 같은데요. 일단 신영증권 오늘 투자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업종보다는 최근에 그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매수 차익 잔고에서 매도 차익 잔고를 뺀 걸 순차익 잔고라고 하는데요. 요 순차익 잔고가 6개월 만에 매수 우위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 최대 매도 우위 폭은 지난 5월 말에 3조 8천억 매도 우위가 최고였는데요. 2개월 만에 그 최대 매도 우위에서 지금 매수 우위로 좀 극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매수 우위 상황은 외국인 수급의 영향이 좀 컸었는데요. 그 환율의 하락의 전망됨에 따라서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설정한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순차익 잔고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인 베이시스는 여전히 초강세 상황입니다. 전일 장중 평균 기준의 베이시스는 1.32포인트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그 이론 가격인 1.18포인트 대비해서 약 0.14포인트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거래세가 면세되는 기관 및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급적으로 더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공모형 인덱스 펀드 설정액이 10조 원을 다시 돌파했다는 것이 호재입니다. 공모 인덱스 펀드 설정액이 1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09년 4월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최근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 설정액 증가, 그리고 특히 ETF 설정액 증가에 힘입어서 다시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덱스 펀드 설정액의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지수 방향성에 대한 그 생각을 잘 반영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들의 설정액 증가 상황은 시장 수급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현물 시장의 외국인 수급도 매수 우위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를 굳이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추후에도 환차익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순유입이 가능한 상태로 생각됩니다. 현물 시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선물 시장 참여 외국인의 포지션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스프레드 롤오버 포지션을 감안한 외국인 선물 포지션은 약 33,000여 계약 매도 우위 상황입니다.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최근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현물 시장의 수급 상황이나 가격 조건을 볼 때 추가적인 외국인 순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의 수급을 감안하면 약간 아주 강력한 상승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굳이 지수 방향에 대해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물으신다면 저희 신영증권에서는 상승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물과 선물 시장의 이격을 감안했을 경우에 가파른 상승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에는 조금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대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업종으로는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최근 코스닥 시장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추가로 증권업종은 헤지펀드 관련 법안으로 인해서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보이는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중장기 모멘텀을 점차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틈새 업종으로 현 시점에서는 증권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목도 몇 개 짚어주십시오.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 종목에서 보면 삼성증권이나 우리투자증권 정도를 갖다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신영증권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세울 시간인데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김성현 대표님,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가 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말씀으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종목을 좀 살 시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 뭐 미국의 문제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일단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치권의 싸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바마의 지지율에 좀 바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5월 달 같은 경우엔 48%의 지지율을 갖고 있었고요.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는 37%의 이런 한 11% 정도 격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그 지지율이 오바마 같은 경우는 41%로 떨어졌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 40%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치사하게 말이죠. 세계 경제를 가지고 이런 담보로 자기네들끼리 어떤 정치권 싸움을 한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공화당 입장에서도 원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은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시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이 조금은 더 며칠 정도 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어차피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어떤 매수의 기회였구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뭐 나름대로 개파락이 컸었지만은 그 부분도 일단은 밑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나름대로 상승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상승 전환까지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금 물속에 공을 밀어 넣는 것처럼 넣는 것처럼 그 손만 치우면은 탁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 핵심의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좀 아직까지도 살아있죠. 물론 어저께 좀 장중에 보면 이게 배신을 때리나 이런 좀 생각은 들 정도로 좀 투시권 같은 경우 매도가 좀 나왔었고 예. 오늘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건 기관이 11일 연속 좀 매수를 하면서 1조 8천억 규모의 이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이 뭘 사나 좀 봤더니 어쨌건 뭐 기아차랄지 만도, 포스코, NHN 뭐 이런 정도 뭐 두산인프라코 이런 종목들 사면서 기존의 차화정 그리고 철강 또 태양광 관련주들 그리고 두산그룹 또 지주사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게 내용들을 보면 어쨌건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는 이런 쪽에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또 거쳤던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수익률 게임을 위한 이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어진다라면은 어차피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매수했던 종목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조금은 더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제 8월 달이 넘어가면서 있어서 이러한 흐름들이 조금은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만 개선이 된다라면 미국의 문제가 조금 해결된다라면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 기간의 변화도 생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런 상태가 조금은 더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이후에 LG그룹주들의 좀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한 3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조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도 아직까지는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조금은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있죠. 현대차 실적 발표 뭐 사상 최대치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기아차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건 지금 기아차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일단은 자동차주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건 일본의 이 자동차 업체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 맞다나 그렇게 수월한 환경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 하반기 이후로 갈수록요. 그래서 조정 그러니까 다 매도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정 그 비중 정도는 조금은 좀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여서 국내 증시 2140선 지지되는지 보자 하셨었는데 네. 충분히 지지가 좀 됐었어요. 오늘 네.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약세 출발이 예상됐지만 최근에 기관들이 종목별 장세를 이끌면서 조금은 시장 초반 대비 조금 시장 중반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좀 강할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시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주말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은 그 시장 전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 밴드
밴드상 본다면 2140에서 2180포인트 정도 지금 현재 밴드가 지금 예상이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좁은 박스권 형태가 지금 좁은 박스권 그 형태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위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 정말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방향성을 지금 현재 알 수 없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80포인트를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2140포인트를 이탈했을 경우에 어떤 강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쪽으로 가준다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아래쪽으로 그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 나온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비를 하지 못하면서 조금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는데 그만큼 조금 지금 시장은 좀 관망하시면서 조금은 그런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한 좀 대비가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180포인트가 계속해서 고점을 박스권 상단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그 현재 지금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180포인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공교롭게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대외 변수가 시장에 크게 악재로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그 대외 변수가 악재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조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외 변수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을 동반적으로 매수를 해야 시장은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목별 장세로 대응하시는 게 좀 맞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은 어제 좀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이 조금은 매도를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관들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반 후반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매도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이 강하게 종목을 이끌면서 상당히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오늘부터는 좀 조심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라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화학 업종을 817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계 건설을 한 135, 65 정도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방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화학 기계 건설 쪽에서 단기 슈팅이 나오더라도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심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일 전기전자를 500억 정도, 524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에 끌어올리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충분히 저가 매수에 현재 나서면서 이후에 반등을 좀 대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김성남 대표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삼성화재,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본다면 각 업종에서 대표하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시장에 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7월 8일날 그 잠정치가 39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7천억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합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 통신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LCD 그리고 TV가 부진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확정치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서울 반도체 그리고 제일모직, SKC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삼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 외국인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의 차트만 보고 조금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의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지금 현재 차트를 본다면 지금 현재 어쨌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화면에 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이 구간이 연장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정이 지금 현재 12만 원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관이 매도가 좀 현재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게 조금 최근에 특징적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에서 동반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이 어쩌면 바닥이라는 예상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0원을 돌파 시에는 38,000원까지 어쨌든 저는 그 상승이 좀 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조금 저가 매수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서울 반도체 오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전문가도 계셨었죠. 자, 이제 오늘장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얘기 듣겠습니다. 김성현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사볼까요? 네, 자 오늘은 3호 개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어쨌건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천이랄지 좀 도로도 많이 유실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돈 많은 동네에서 이런 사태가 또 더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또 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아마 복구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3호 개발이 얼마 전에 또 도로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수주를 받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조금은 이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지식경제부의 4대강 사업 정부 지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관련된 얘기들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오늘 정도의 어떤 그 단기적인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략은 차트적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자, 일단은 매수가는 이 시초가부터 2,400원 정도까지, 지금 이제 종가가 2,440원으로 마감됐습니다만, 시초가부터 2,400원 정도까지 분할적인 접근 가능하시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일단은 2,6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잡아서 2,3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어제 정태근 전문가가 주셨던 종목이 3원 강제였는데 신규 상장주였고요. 장중에 목표가도 훌쩍 뛰어넘는 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11%나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급등할 만한 종목을 골라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해덕 파워웨이라는 종목을 해덕 파워웨이. 예. 그래서 그런 종목을 어디서 보냐고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차트를 열심히 돌린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덕 파워웨이 같은 경우에 기업 내용도 괜찮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선박 방향타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49.6%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82%대 시장을 과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특징적입니다. 19%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기업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지금 현재 8,5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바닥이 다져지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중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도 8,500원이 거의 바닥이라는 것을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전일 거래량이 좀 특징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전일 거래량이, 거래량이 돌출이 되면서 조금 상승폭을 확대시켰다는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여전히 확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조금 8,900원에서 9,1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에 주면은 매수 접근 한번 해보시고요.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8,500원보다 좀 위에 잡았습니다. 8,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가 대비 5% 정도 이상이 되는 9,500원에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를 보니까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